네, 안녕하세요. 임지영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셀트리온 그룹주 삼형제와 녹십자 그룹주를 보려고 합니다. 금일 이제 국내에서 4,400만 명 분의 백신과 관련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국내 제약바이오에서 큰 하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되게 되게 임팩트 있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셀트리온 그룹주와 녹십자 그룹주죠. 뭐 고가를 달리던 이 종목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평소와는 좀 다른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평소와 다른 상승을 보인 그 이유가 또 올해는 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납득이 안 되는 상승은 아니었지만 또 하락도 좀 과하게 나온 상태고 뭐 이게 지금 뭐 악재가 나왔다던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차익 실현이냐? 일단 녹십자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백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얘네는 치료예요. 치료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녹십자는 혈장 치료제.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기사를 하나 보시면요. 뭐 오늘 이 내용으로 4,400만 명 분의 이 내용이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 분은 또 지연 얘기도 있고 하던데, 그 부분에 영향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요 내용을 보셔야겠죠. 셀트리온, 녹십자, 치료제 누가 더 빠를까? 잠깐 이거 보기 전에 한 가지 그나마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녹십자나 셀트리온이나 CMO의 그런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녹십자도 그렇고 이 국내가 백신 생산의 전초기지가 될까 이런 기사도 있고 생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 내용 때문으로 인한 기대감 소멸? 재료 소멸?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얘네는 둘 다 치료제이기 때문에 금일 하락은 그냥 단순히 많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돌아오면은 얼마 전에 이제 혈장 치료제, 얼마 전이 아니죠. 주말간에 완치자 소식이 또 전해졌죠. 혈장 치료제. 제가 처음 혈장 치료제를 매매를 하고 추천을 할 때, 시노펙스로 할 때가 완치자가 나왔을 때였는데, 또 완치자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야 임상이랑은 좀 별개다 보니까 임상 결과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가 더 빨리 나올 거 이런 기사가 있길래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장단점을 정리했다고 해서 보시면은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혈장 공용 2명에서 3명의 혈장 공용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게 좀 어렵다는 거. 대량 생산 또는 이런 생산 자체가 약간 제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체 치료제는 얘보다 대량 생산은 더 쉬운데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용량을 투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네요. 하네요가 아니라 다 아시는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고 녹십자도 임상 2상 1상은 국내 면제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2상 면제로 3상 진행 중이죠. 그리고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임상 2상 투약 완료 결과 노출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내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고 국내에서도 오늘 보건부 복지부에서 그 발표를 할 때도 국내 치료제도 빠르면 연내 완료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치료제가 백신이 이제 이렇게 국내에서 다국적 제약사에서 이렇게 선구매를 계약을 한 거 가지고 그냥 단순히 차익 실현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끝났다라고 보는 관점은 아니라는 거. 항체 치료제 임상 환자 모집 완료. 예정대로 이달 말 이상 결과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혈장 치료제도 이렇게 얘기가 있네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으로 국내 기업들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래서 국내에서 빠르면 올해라고 하는 것처럼
빠르면은 진짜 셀트리온에서 혈장 치료제 이렇게 나와서, 치료제는 뭐 다국적 기업에서 이렇게 뭐 백신처럼 모더나, 화이자 이런 애들처럼 얘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나파모스타딘 뭐 많은 게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백신처럼 당장에 나올 것처럼 가고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상 결과가 여기서 잘 나오면은 당연히 호재가 이어질 거고, 셀트리온이 또 여기서 좀 선두의 모습까지 보인다면은 이건 뭐 세계로도 화이자, 모더나가 하는 것처럼 면책도 똑같이 면책 요구하면서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익이 얼마나 뛰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왜냐면 전 세계니까. 그 전 세계가 아니고 그냥 서양권에만 하더라도 크죠. 또 이게 그렇게 하면서 외교적으로 이 국가 저 국가에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네,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로 많이 오른데 그냥 이 차익 실현 정도만 본다는 그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장과 관련된 얘기도 밑에 있네요. 28명을 뭐 등록했다. 뭐 4,088명이 공여했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 올해와 내년까지 진행하는 치료제, 백신의 임상시험 등의 적극적인 참여, 뭐 이게, 네. 중요한 내용은 없네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상황은 그래서, 치료제와 관련해서 뭐 악재가 나온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치료제도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을 하고, 증시에서도 코로나를 아예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려면 당연히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어야 돼요. 백신이 만약에 나왔는데 면책까지 요구를 하는 만큼 이게 급하게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1년도 안 된 이 시간에 만들어서 지금 공급이 시작되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량으로 부작용으로 뭐 사망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난리 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증시 자체가. 왜냐면 지금 백신 이슈 나온다고 하고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못 갈 것 같던 코스피로 봐야겠죠? 뭐 돌파 되게 힘겨워 보이던 이 구간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단봉으로 돌파하다가 그냥 추세로 쭉 이어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백신이 뭐 그냥 소규모면 상관이 없지만 대량으로 또 문제가 있어서 뭐 보급 중단, 막 이런 사용 중단 이렇게 되면은 또 그게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치료제가 받쳐준다면은 뭐 백신을 죄송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일단 치료제로 인해서 걸리면 이제 치료제로 처치가 가능해지니까 코로나로 인한 공포가 아예 수그러들고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행 산업이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참 좋은 여행 같은 애들이 막 과하게 뛰고 했는데, 그런 애들도 더 가고 또는 그 기대감이 충족되고 걔네가 실적이 실제로 살아나려면 치료제까지 나오고 해야 종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항체나 녹십자나, 그러니까 왜 대주주 애들이 팔아먹는 뭐 그런 뭐 부강약품이라든지 뭐 몇 개 기업들, 그런 애들의 그 신풍제약이든 부강약품이든 되게 많이 올랐다가 또 요즘에는 좀 인기가 떨어진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처럼 걔네처럼 그냥 안 나오면 끝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이고 정부와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종목들이 이게 고가에서 조정을 하나 받은 걸로 그냥 고가입니다 하고 딱 끝나는 요 그림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 뭐 오늘 조금 격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투매도 이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눌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또 단기
뭐 단기 지지 라인이면 12만원, 13만원 정도의 라인에서 또 다시 또 뭐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뭐 또 버티게 되면은 이후에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봐요. 물론 오늘 조금 매도가 많고 이게 좀 격한 하락이 나왔잖아요. 쭉 내려왔습니다. 얘네가 또 지수도 오늘 이끌었죠, 하락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조정을 받고 셀트리온 애들도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모두 저가를 깨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무조건 내일 급반등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오늘 충분히 받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심 악화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려감? 단기 급등이 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조금 더 눌릴 수 있겠다 라는 투심이 있을 거라 뭐 그냥 바로 여기서 이어질 수도 있는 종목이고 그래도 되는 명분이 있는 종목인데 뭐 동전 던지기라고 봐야 내일 하락하느냐 내일 반등하느냐 이거는. 근데 이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수급이 다시 중소형주로 조금 몰리는 뭐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한다면 당연히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는 조정을 추가로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그리고 뭐 녹십자가 또 아까 기사에 그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은 뭐 랩셀 얘기가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백신 유통의 핵심은 저온입니다. 백신 양원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온도가 오르면 변질되면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콜드체인 그리고 랩셀이 뭐 콜드체인 관련해서 상승했다는 내용이네요. 뭐 랩셀의 콜드체인은 저도 많은 내용은 아니었고요. 무튼 그걸로 이제 상승을 했고 우리가 원래 매매하던 홀딩스가 랩셀에게 이미 대장을 최근에 줬기 때문에 차기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얘로 말씀을 같이 드리자면 또는 아예 녹십자 자체로 볼까요?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셀트리온과 같이 보기에는 얘가 더 적합하죠. 완치자 소식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보게 된다면 뭐 얘네는 단기로 눌리고 나서 다시 조금 쉬다가 추세 상승을 기대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든 녹십자 그룹주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뛰어버리면은 또 중소형주의 수급 안 들어오고 대형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뭐 단기 반등이 바로 나오거나 여기서 이렇게 버텨주는 거일 텐데 캔들이 위아래로 살짝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요 구간에서 버티는 거일 텐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 대형주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한 그런 또 난리다 보니까 여기서 투심까지 생각을 한다면 얘네가 추가로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깔아둬야 된다. 이걸 깔아두고 본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급락폭이 이렇게 컸던 것처럼 최근 급등폭도 되게 컸잖아요.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보통주와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눌리고 나서 다시 이런 그림, 제가 본다는 이 그림이 나온다면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이후에 치료제를 보고 매매를 해봐도 되겠죠. 연초에는 또 이제 그러니까 연말에는 그렇게 중소형주는 약간 수확을 하고 거두고 이제 연초에 다시 소형주 같은 경우는 다시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다면 연초에 심고 연말에 수확하고 그런 흐름이 조금 원래 패턴적으로 많아서 뭐 올해는 또 워낙 좀 다른 장이다 보니까 변동성도 있고 유동성도 있고 평소와는 다른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처음 있는 장이다 보니까 또 다른 흐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또 현재 대형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은 바로 가기보다는 쉬었다 중소형주 한번 또 움직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가는 쪽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우리가 셀트리온과 녹십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충분히 이게 내려오고 나면 이후에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남겨둘 겁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 기대하던 녹십자 혈장 치료제, 완치자 소식 얘기 또 얘기를 제가 기대를 했었고, 완치자 소식이 나오면 또 급등한다느니, 아니면 임상 결과를 보고 싶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완치자 소식이 나오면서 녹십자 랩셀이 이렇게, 녹십자 그룹주도 상승을 했고, 이런 긍정적인 이슈는 있어서, 백신과 별개로 치료제도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얘네가 이런 급락 하나로 끝날 그런 잡주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투심과 대형주에서 또 잠깐 또 조정이 나오는 그 흐름 이후에 다시 올라올 때 우리가 또 한번 기대감 갖고 단기로 또 스윙주 편입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걸로,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유가 있는 수익권이라면 당연히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한번 챙겨주고 다시 매수하거나, 절반 매도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돌릴 때 절반 다시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혹시 이런 자리에 매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단기로는 내일 만약에 이게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단기 하락이 조금 더 나오고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은 초기배에서 빨리 그냥 매도를 하고 이후에 다시 복수를 하시는 걸 권하고요. 웬만하면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걸 권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